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15회 실기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15회 실기시험 출제 유형을 분석하면은 시험은 2016년 6월 26일 날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점수자는 504명, 응시자는 427명, 271명이 합격하여 63.5%가 합격했습니다. 실제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이번 제15회 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된 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9문제 중 6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강의 자료실에 가시면은 한글로 된 제15회 시험 출제 유형 분석이라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4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제외하고 앞에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해설을 보기 전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출제 기준이 일부 바뀌기 때문에 원래 꼭 합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 19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은 01-0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로서 6점을 배점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9문제가 똑같이 뒤에 배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상품 가격의 일반적 특성 6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상품 가격의 특성 6가지입니다. 포피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포피는 자꾸 화면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프로덕트, 플레이서, 프라이서, 프로모션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마케팅 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가선 책에서도 가격의 특성, 프라이스의 특성 4가지, 6가지를 적으라는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응시생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상품 가격의 특성은 비교적 변경이 수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프로덕트, 플레이서, 프로모션 중에서 비교적으로 4가지 마케팅 요소 중에서 그래도 변경이 가장 수월한 것은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비교적 수월하다. 강력한 경쟁 도구이다. 자, 우리가 경쟁 전략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가격이야말로 강력한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장 점유율, 손익, 회사 전체, 조직 전체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비교적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영향이 발생한다. 6번째가
상대적 관계로 결정된다. 자, 상대적 관계라고 하면 어느 프로팀에서 삼루수가 어느 프로 야구팀에서 삼루수 포지션이 비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상대적 관계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폰서십의 필요성을 스포츠 주관자와 스포츠 관련 기업의 필요성 세 가지를 각각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2번 문제로서 이 또한 6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자주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책에서도 또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 참여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것이 스포츠 조직의 입장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아주 높다. 이미지 개선과 판매 정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제재에 따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스폰서십의 주관자 입장에서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상품 구매 시 위험 유형 5가지를 적으시오. 자, 이 부분 또한 사실 책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품 구매 시 위험 유형 5가지는 신체적 위험, 성능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재무적 위험 등 5가지입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상품 구매 시에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위험 유형 5가지는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조직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 경우 4가지를 쓰시오, 2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4번 문제로 4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고 하죠. 소음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직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로 한 것이 4번째 문제 4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슈라만의 품질 경영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라는 문제가 전체 6점 배점되었습니다. 아마 3가지를 다 적으면 6점을 줄 것이고, 그 중에서 2가지만 정답을 적었다면 4점, 1가지만 적었다면 옳은 답을 1가지만 적었다면 2점이 배점돼서 각 답 하나에 2점씩 계산하기 수월하도록 6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자, 파라슈라만의 품질 경영 결정 요소 세 가지는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 유형성입니다. 자, 우리 이 책 내용에서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파라슈라만이라는 사람은 서비스 상품의 품질 경영을 서비스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확신성, 유형성. 자,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바르게 답을 적으실 때 전체 6점이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싱의 기대 효과를 라이센시와 라이센스로 구분하여서 필요성을 기대 효과를 각각 3가지 쓰시오. 자, 라이센싱이라는 게 뭐죠? 라이센스와 라이센시가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라이센싱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싱의 기대 효과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우선 라이센싱은 스포츠 조직과 일반 기업이 통상적으로 계약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조직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스포츠 조직, 스포츠 단체, 주로 연맹, 협회 등입니다. 연맹, 협회 등은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라이센싱을 진행합니다. 둘째, 관련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직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싱의 기대 효과가 스포츠 조직의 입장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매 증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획득, 이 3가지를 목적으로서 라이센싱의 기대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MVC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 3가지를 적으시오. 자, MVC 마케팅, 흔히 게릴라 마케팅, 매복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7점에는 개념에서 아마 4점을 주고, 그 다음에 유형 3가지를 적으면 각각 3점을 준 게 아니냐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MVC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 3가지. 자, MVC 마케팅의 개념은 스폰서의 권리를 얻지 못한 기업이 스폰서인 것처럼 일반인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의도적 마케팅 활동, 스폰서 권리를 얻지 못한 기업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흡사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우리는 MVC 마케팅, 매복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유형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중계방송 중간에 광고에 들어가는 것. 중계방송하는 도중에 광고를 들어가면은 흡사 스폰서 기업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장 주변에 광고를 하는 것. 셋째, 이벤트 등을 기획하여 유사한 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참가팀 혹은 선수를 대상으로 교섭하는 활동을 우리는 MVC 마케팅의 유형 4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3가지 바른 답을 적을 때 배점되어 있는 점수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풀이하면 쉽죠?
풀이를 보면 쉬운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은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목표시장 전략의 개념과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하고 4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자, 목표시장 전략, 목표시장을 저희가 언급된 책에서나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표적시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일반 마케팅에서도 목표시장이라는 용어보다는 표적시장이라는 용어를 더욱더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이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STP라고 하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시장 표적화, 포지셔닝이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STP의 타겟팅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타겟팅이라 하면 타겟팅의 표적시장, 목표시장의 개념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진 새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만한 고객 집단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라. 시장 세분화를 하는 방법은 연령별로나 경제적 수준으로나 학력별로나 여러 가지 지역별로나 여러 가지로 시장을 큰 전체 시장을 두고 이거를 작은 시장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두 번째, 이 시장 세분화된 새 시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자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게 엽다는 뜻입니다. 엽다. 이렇게 좁은 시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시장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 신시장의 개념은 아닙니다. 새 시장은 이때의 새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새입니다. 작은 시장, 새 시장. 자,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된 시장에서 타겟팅, 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구매하는 고객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목표시장 전략 또는 표적시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마케팅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시장 표적화, 포지셔닝을 나가는 데 있어서 세그멘테이션 다음 단계에서 타겟팅을 하는데, 타겟팅이라 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 새 시장, 좁은 시장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고객 집단을 찾아내는 활동을 우리는 표적 시장, 목표 시장 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팀 간 전력 평준화 방안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4점으로 배점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답을 보면은, 자, 전력 평준화의 개념이라 하면은 팀 간의 전력이 평준화되어야 관중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끌 수 있고 전체 시장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평준화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평준화시키는 방법 네 가지는 첫째,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프로 배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래프트 제도입니다. 그죠? 드래프트 제도로 하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정 방법에 따라서 각 팀에 배정하는 것을 우리는 드래프트 제도라고 합니다. 신인 드래프트 제도. 두 번째,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용병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용병 제도라 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프로야구 경기를 TV를 통해서 자주 시청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인 용병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투수는 2인, 타자는 1인을 용병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용병 총상한제. 용병 총상한제라는 것은 세러리 캡이라고 하죠. 연봉 총상한제,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연봉 총상한제입니다. 다음, 트레이드 제도, 그 다음에 FA 제도, 자유계약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적을 수 있으면은 배점된 점수를 모두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15회 실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